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매서운 새 및 한파도 올해를 보내는 게 아쉬운가 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0도, 낮에도 춥겠고 내일 아침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계획하신 분들 방한 대책 세우셔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전해드리는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권역별 시민청 4곳의 예정지를 공개했습니다. 성북구와 송파구, 강서구와 금천구입니다.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이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단의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송파 둘레길 조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과 문화 콘텐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규모 주택과 기업 유치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고덕 광일지구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서울시 서남권 시민청이 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섭니다.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특히 금천구의 문화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 독산 3동 주택가에 위치한 평생교육기관 모두의 학교입니다. 이곳 운동장에 서울시 서남권 시민청이 들어섭니다. 시민청을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인 서울시는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서남권을 포함한 4곳의 예정지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청과 삼각지 시민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와 전시, 교육, 그리고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천구가 선정된 건 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모두의 학교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청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남권 시민청의 규모와 시설, 건립 기간 등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되며 이후 투자 심사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기탁받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 최근 사무국의 방만 운영 논란도 있었죠.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이 장학재단의 3기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이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홍섭 이사장은 장학재단을 만들었던 장본인, 구청장 재임 시절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재단을 출범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결국 교육의 계획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남는 아이들을 능력 있는 젊은이로 키워내는. 박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장학재단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사무국 방만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학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사무국 운영과 적정 장학 금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정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이렇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모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다. 장학금 지급 방식에 대한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소액의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소수일지라도 소질과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줄이더라도 좀 넉넉하게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박 이사장은 후원 방식의 변화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을 후원받았던 기존 방식과 함께 소액 기탁을 늘리겠다는 것,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후원에 동참하면서 자치구 장학재단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송파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올해 10대 뉴스를 조사했습니다.
구민들은 송파 둘레길 조성이 지역을 달군 가장 큰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이슈들이 관심을 모았는지 태윤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파구가 구민과 구청 직원 3,700여 명을 상대로 올해 10대 뉴스를 물었습니다. 구민들은 한강과 탄천 등 송파 외곽을 따라 연결된 송파 둘레길을 올 한해 지역을 달군 가장 큰 뉴스로 꼽았습니다. 민선 7기 송파구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현재 생태체험장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며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같이 지역의 명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로드 플랫폼을 목표로 2020년 말 완공될 전망입니다. 세련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탄천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2위에는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 올랐습니다. IT와 바이오 산업 등 송파 문정비즈밸리 입주기업이 참여한 일자리 박람회부터 각종 취업 특강과 AI 면접 체험관 등 다채로운 일자리 분야 사업들이 두 번째 뉴스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제를 모은 뉴스 3위와 4위에는 송파의 문화 콘텐츠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3위에 오른 송파 책박물관. 책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개관 8개월 만에 19만 명이 다녀갈 만큼 관심을 모았습니다. 4위에는 지역의 대표 축제,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2020년 20주년을 맞는 한성백제문화제는 부여와 공주 등 백제문화권 지역과 협력해 대백제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보다 성대하게 꾸며질 계획입니다. 대백제문화권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2020년도에는 해외 홍보라든지 캠프라. 이 밖에도 위례신도시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와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례신사선거와 트램 가시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SNS와 구청 내부 인트라넷 설문을 통해 진행됐고 결과는 구청 SN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는 대규모 주택 단지와 기업 유치 계획으로 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동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고덕 강일지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살펴봅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단지 옆 드넓은 부지가 보입니다. 강일동 버스공영 차고지의 모습입니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이 부지를 겨냥한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강일 콤팩트시티 사업.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1,900억 원을 들여 지하엔 버스 차고지를, 지상엔 청년과 신혼 부부들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96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층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녹지 등의 생활 SOC 계획도 포함됐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가뜩이나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마당에 수백 가구에 육박하는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면 생활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동구 강일지구엔 아파트 단지만 10여 개가 위치해 있는 상황. 세대수만 만여 개에 달해 3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해 있지만 버스 말고는 교통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걸어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세요? 한 15분, 20분? 버스 노선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승을 많이 해야 되고. 버스만 있어서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입주까지 끝내놓고 교통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예요, 항상. 높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교통수단도 문제지만 교통 분담금도 주민들의 원성을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 강일지구 입주 당시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들이 집값에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고덕 강일지구 일대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추진됐지만 첫 삽 한 번 뜨지 못한 채 8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교통분담금 명목으로 85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더 냈음에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고강지구에 입주하는 그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그 850억의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여만의 그 세대가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입주가 이루어질 거고 상당히 심각한 교통 문제가 지금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9호선 사업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고덕 비즈밸리 등의 고덕 강일지구 일대 개발 수요를 모두 반영했다며 지하철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고덕 강일지구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9호선 연장 사업을 건의한 상태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인구 폭증 문제는 강일동을 넘어 고덕 강일지구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고덕 비즈밸리의 경우 2022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돼 4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1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고덕 강일지구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8월부터는 고덕 강일 2지구에 공공주택 물량의 입주도 계획돼 있는 상황. 각종 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면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에만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인구 폭증이 현실화할 조짐도 감지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고덕 강일지구 일대의 인구 폭증과 인프라 절벽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공연불로 끝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강일지구 일대의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덕 강일지구나 그 하남 이쪽에 개발을 할 때 그 대형 인프라 확충 같은 것들이 좀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조차도 버스 노선 정도만 있고 지하철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었죠.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라든가 장래 개발의 예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동구의 인구는 43만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개발 계획으로 내년엔 48만 명을 돌파하고 내후년엔 5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폭증과 인프라 절벽이라는 기로에선 고덕 강일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대문구를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해 예산 설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39조 5천억 원. 박원순 시장은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거와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서대문구의 주요 사업도 언급됐습니다. 부가연 문화체육센터와 가재울 도서관, 그리고 영천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 또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대문구가 홍제역 지하도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해 2025년까지 예산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늘 고쳐 쓰고 살아가야지 늘 새로 다 싹 뜯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도시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브레멘이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이런 도시들 가보시면요 500년 아니라 1000년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50년 만에 그냥 싹 다 없애버리니까 이게 좋은 도시입니까 여러분? 이날 설명회 끝엔 현장을 찾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신촌 명물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백년산 둘레길 조성 제안 등이 나왔습니다. 또 문석지 구청장은 25개 구청 중 지하철역이 없는 곳은 서대문구가 유일하다며 서울 강북횡단 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요구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전철역자가 없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도시철도 기본 계획, 10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이미 국토부에 넘어가 있고 국토부에서는 원래는 금년 연말쯤 그랬는데 좀 늦어져서 내년 2월이면 승인을 해주는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다음 달까지 25개 자치구를 돌며 예산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는 당초 중학교 유치를 추진했다가 실패해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던 부지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며 공공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지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건립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인근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중학교 건립을 희망하던 부지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유치가 무산되자 소유주인 SH공사는 임대 아파트를 추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올해 초 세곡지구가 공공시설 없이 추진된 만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2,200세대인데 주민들을 위한 그 커뮤니티 센터라는 공공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그 복합 문화센터를 지어달라. 주민 1,5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 지역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주관으로 2,260제곱미터 부지에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이 가능한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수영장과 강당 같은 주민 요구 시설을 포함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해 적정 건립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리엠파크 부지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의 복합 문화 시설을 위한 담당 부서를 지정을 했고요. 이 밖에 강남구 세곡동에는 금융 기능을 갖춘 우체국이, 수서 역세권에는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계획이 확정돼 부족한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그동안 봉화산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6호선이 최근 신내역까지 연장을 완료하고 개통됐습니다. 경춘선과의 환승이 가능해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이 개통됐습니다. 기존 종점이었던 봉화산역에서 신내역까지 총 1.3km 구간이 새로 연장된 것입니다. 신내역 연장 사업은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견으로 10년 넘게 지연되어 왔지만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가 최종 시공협약을 체결했고 약 187억 원을 투입해 지난 21일 드디어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경춘선과의 환승이 가능하고 버스 차고지가 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버스 환승도 용이할 전망.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신내지구 주민들과 새로 들어설 양원지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열차 운행 횟수는 평일 116회, 휴일 92회로 서울교통공사 측은 일일 평균 약 8,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내역은 2028년 개통 예정인 면목선 도시철도의 종점으로 예정돼 있어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의 변모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노원구가 상계 덕송관 광역도로와 연계된 상계로 확장 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덕릉터널 초입부터 당구개역 인근 541m 구간이며 왕복 3차로를 4차로로 늘리고 폭은 15m에서 30m까지 넓혔습니다. 노원구는 총 사업비 452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 11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강남구 갑선거구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 김성곤 예비 후보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숙 예비 후보 69세 정당인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경력이 있습니다. 51세 약사 김경화 예비 후보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 예비 후보입니다. 유튜브 김진TV 대표를 맡고 있고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구 을선거구입니다. 김상훈 예비후보, 현재 강남광역교통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제특보를 역임했습니다. 서울시회 3선 의원 출신인 김현기 예비후보, 직업은 국민통합시민운동 민생경제위원장입니다. 7, 8대 서울시의원 출신인 44세 이지현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광종 예비후보, 57세 정치인입니다. 현재 아리랑당 창당추진위원장입니다. 강남구 병선거구입니다.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 강남구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예비후보, 직업은 주식회사 수인철강 대표이사입니다. 박완수 예비후보, 51세,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고 전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강남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인 이재인 예비후보는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여정 예비후보, 53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올 초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어떤 계획이었는지도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겠죠. 2019년 모두가 힘들면서도 의미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 더욱 희망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